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 장소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명리학 주치이시죠? 권용재 명리학연구소 원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부동산과 명리학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부산 서면에 권용재 명리연구원을 지금 운영 중인 철학원 원장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명리학 선생님들을 찾아뵙곤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저희 간단하게 인테리어와 생활 풍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건물 지을 때 또 봐야 될 명리 같은 것들 조금 저희들한테 팁을 좀 풀어주실래요? 어떻게 하면 집이 잘 흥할 수 있는 먼저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이제 사주팔자라는 게 태어난 그 생년과 생월, 생일, 생시 이렇게 8개의 글자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운명적인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하고 연결됐냐면 양자역학하고 연결돼요. 그까지 양자역까지 그래서 양자역학까지 나오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들 실생활에 부동산과 명리학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식으로 거울을 갖다 현관문 앞에 놔두면 좋다 안 좋다.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 할 때도 되게 풍수 팁을 많이 얻는데 그런 거 조금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내 집을 꾸밀 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부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항상 사람들이 모여갖고 음식을 먹는 동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는 내가 뭔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공간이죠. 그렇죠. 영양분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모으는 공간은 밝으면 좋다고 보죠. 그럼 부엌은 무조건 밝게. 그렇죠. 그러니까 밝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뭔가 내가 즐거운 것을 채우고 이게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어요. 부엌을 옛날 명리에서는 먹을 복을 주는 공간으로 보거든요. 이런 집이 있어요. 딱 갔는데 부엌에 먹던 음식을 잔반 처리를 잘 안 하고 놔놓고 안 되지. 그 다음에 설거지도 미진한 상태로 놔놓잖아요. 안 되지.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점처럼 보는 거예요. 이 집안에 의식주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의식주나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의식주의 개념, 밥을 먹는 개념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투자의 개념도 들어요. 역학적으로 뭔가 이 사람이 투자를 하는 모양이 의식주,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르다. 이것도 내가 투자를 해서 좋은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것도 투자처. 이 배가 부른 동작으로 봐요.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다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시는 부동산 하는 그분도 이제 센텀에 작은 건물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부동산에 대한 축적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고 갔는데 이제 딱 주황신을 보러 가는 거예요. 청주. 부엌이 잘 돼 있나 딱 보면 중요하네. 부엌이 엄청 정갈하고 깨끗해요. 평소에 이렇게 하냐면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부엌 인테리어에 신경 쓰는데 그냥 왠지 나는 부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 길조로 봐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부엌을 좀 깨끗하게 써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또 문제가 뭘로 보냐면 화장실 있죠.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에 물이 쫙 내려오는 거 길조. 그치. 물은 돈이다. 그렇죠. 물이 잘 흘러야 되고. 깨진 거. 타일에 금 가는 거 있죠. 그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금 가면 바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적으로 보면 화장실이 오행에서 수거든요. 물 숫자를 써요. 물 숫자를 쓰는 수가 뭐냐면 재물이 흘러가는 공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거나 변기물이 잘 안 내려간다면 이거는 돈이 막혔다는 거네, 시집이. 막힐 것을 암시를 많이 줘요. 이 방에는 보통 제가 붕어 그림이 이제 등용문. 옛날처럼 이게 등용문 올라가면. 붕어가 이제 잉어 아니에요? 붕어예요? 잉어인가? 잉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 집에도 이제 우리 애 공부방에도 이게 쫙 올라가는. 근데 도움 됩니까? 그러면 한 100마리라도 걸어놓겠다. 그거를 다니까 애가 갑자기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림을 붙여놓는 것도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이게 길조로 많이 본다. 그렇게 봅니다. 항상 집은 정갈한 상태로 유지해놔라. 왜냐면 이게 마음가짐의 준비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투자를 하든
내 주변 정리가 잘 돼야지 좋은 거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자기 몸 마음새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정갈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제가 선생님한테도 전에 얘기한 게 제가 손님 받을 때 신발을 꾸게 신는 걸 굉장히 흉조로 많이 본다 했죠. 그렇지. 정신 상태가 예. 준비되지 않고 좀 예. 신발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투자처라는 의미도 있어요. 투자처, 신발. 내가 사람이 신발 신고 돌아다니죠. 어허. 뭐 계약을 하든 뭘 하든 신발 신고 다녀가지고 계약서를 쓰죠. 근데 신발에 흙먼지가 많이 묻고 있는 것도 뭔가 이게 뭔가 일을 진행할 때 있죠. 오래된 신발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발이 뭐 30년, 관리. 40년 돼도 관리를 정갈하게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 그 예전에 현대 정주영 씨가 20년 가까이 신었던 구두를 봤는데 20년을 신는데 반질반질합니다. 신발을 절대 안 꾸게 신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낡았다의 개념이 아니고 그것만 보더라도 다 이 사람의 자세 있죠. 그래서 투자가 되든 관리를 하든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잘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가깝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 있죠. 지갑 관리. 지갑 관리. 그다음에 신발, 옷. 옷.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도 일단 명리학 네. 자체가 우리 생활에 대한 통계 결과로 나온다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면서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사주 물어보러 많이 오죠. 그렇죠. 예. 어떤 분이 제일 많이 와요? 내가 뭔가 물건을 잡아서 매수할 때 이게 내한테 잘 맞는가? 내가 재산을, 이렇게 재물을 투자하는 재테크가 부동산에 인연이 있는가? 뭐 이런 걸. 그 부동산 잘하는 사주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인연이 있는 사주들이 있다고 보죠. 어떤 사주예요, 예. 대략적으로? 그걸 이제 설명하기가 이제 좀 쉽지는 않은데 뭐 금이 많아야 돼요, 사주에? 그런 것도 이제 8개 글자를 다 분석하기 어려운데 그쵸.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자를 보기 전에 그 사람의 성정론이라고 있어요. 성정론. 네. 성정론이 뭐냐면 그 사람이 투자하고 버틸 만큼 있죠. 멘탈적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투자했을 때 그것을 진득하게 내가 갖고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어떤 성정, 기질이 본인 스스로에게 좀 타고난 면이 있어야 합리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런 그러니까, 걸 사주에서 그렇죠. 볼 수 있는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사주에서 대략적으로 성정을 먼저 읽어내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일반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정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고민 안 해보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엄청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월급을 받고 거기서 안정적인 재테크 수준으로 하는데 항상 그러한 삶의 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뭔가 FM적인 9to5 공무원이다. 그래서 어떤 모험적인 것보다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소득 수준에서 소비를 어느 정도 탁탁 하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어떤 그런 뭐 부동산 시장이나 요즘 뭐 비트코인 시장이나 이런 데에 대한 막 인기몰이가 있어서 내가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정과 그런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감당하고 버티느냐에 대한 멘탈적인 걸 본인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안 맞겠네. 그래서 보통 자기가 공무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융통성이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아주 보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투자를 해놓고도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육이 좀 되어 있고 이렇게 좀 그쪽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분들이 어쨌든 투자를 좀 잘한다고 봐야 돼요. 이게 비트코인이 되든 부동산이 되든 그렇구나. 그거를 예. 제 지인들은요, 장소희가 팔고 난 뒤 좀 버티다가 팔면 돈 많이 번다고 하거든요. 저는 예. 남들 억 벌 때 1,000만 원 벌고 빨리 넣으니까. 그럼 저는 성정성이 좀 부족한가요? 그것도 이래 우리가 보면 잠펀치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작년에. 예, 잠펀치를 많이 치가지고 박리담회로 끌고 가시는 스타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묵은 된장처럼 진득하게 막 5년 10년씩 갖고 가는 투자 스타일도 있고 이런 것도 본인의 성정론이죠. 사주에 있다는 거죠. 예. 그것도 보면 자기가 이렇게 뭘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박리담회를 잘 치는 사람들은 좋은 물건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파닥파닥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무언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현금 융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타로 파닥파닥 팔아붙는 거예요. 전에요. 그러면서 그걸 또 가지고 또 뭔가 또 재투자를 하는데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파닥파닥거려도 그런 물건에 대한 걸 동물적 감각으로 잘 잡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런 장점이 그 사람한테는 하나의 그 투자 스타일로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장단점이라는 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투자 스타일이 우리 무조건 나는 왜 이렇게는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네. 일단은 만약에 매도가 안 되잖아요. 매도가 안 되는 물건이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 부적도 쓰러 가고요. 절에도 가거든요. 절도 가고. 그게 통하나요? 네. 매도 안 되면 정말 사람 돈이 필요하니까 미치거든요. 예. 뭐 이럴 때 뭐 좀 팁 같은 거 없으신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약밥이라고 하는 거죠. 약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양합니다. 약밥을 쓰는 논리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도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양자역학입니다. 이것도 복잡해집니다. 깊이 들어가면 팩트만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보면 뭐 이게 하니까 진짜 되더군요. 뭐 이런 얘기 듣는데 보통 그게 이제 보통 가위 걸어 놓는 거. 가위 걸어 놓으면 잘리니까. 예, 그게 뭐냐면 가위의 속성이 분절, 잘라낸다라는 기운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위가 자른다는 기운이죠. 그러면 모든 어떤 사물에는 기가 있어요. 우리 책상도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책상이 아니고 책상도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진동하고 있고 지구 자체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 진동의 주파수를 못 느끼는 거지. 정말 많이 잘랐던 가위, 아주 큰 대형 음식점에서 10년 동안 잘랐던 가위, 이 가위에 자르는 그 기가 있겠죠. 진동하는 에너지. 그게 그 집안에 뭔가 기운을 잘라서 털어버린다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진동역학인데, 예, 그러한 기운을 봐서 상징적인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죠. 그래도 안 팔린대요 하면 어쩔 수 없고, 그건 어쩔 수 없고, 매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예, 방법이 그게 있고, 있나요?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 운명하게 집을 털어버리는 기운이 좀 약하면 팔릴동 말동하면서 안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 가장 정답이 있죠. 싸게 파는 거. 싸게 파는. 그럴 때는 싸게 파는 그 진동 에너지 있죠. 그 돈을 낮추는 이 진동값을 낮춰가지고 털어버린다. 그런 것도 있죠. 뭐든지 세상에 인가론인 거예요. 왔다 갔다 주고받는 거. 이렇게 최후의 보루는 싸게 파는 거.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털어버린다. 예, 보통 그렇게도 이제 많이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말고도 뭐 많습니다. 무슨 그러면 매도 많이 물어보고 부동산 투자해야 될지도 많이 물어보고 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뭐 언제 내가 돈 많이 벌겠냐 저도 물어봤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빡세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 돈이 좀 붙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것도 이제 그게 이제 보통 뭐든지 때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젠지를 이제 물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언제 내 인생이 터지냐. 예. 그 때가 온다라는 그 때를 느끼는 그것도 똑같아. 진동처럼 있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생기고 예, 웃을 일이 많을 때 있죠. 웃을 일이 많다. 갔는데 뭔가 좀 좋은 사람과 인간관계 아니면 뭐 나한테 뭔가 좋은 어떤 친구다 지인이다 소식이 많이 들리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환경적인 많이 달라질 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좋은 기운이 올 때 간상학적으로 가장 많이 변하는 게 어디 있냐? 때깔이 달라져요. 저 양반 때깔이 좋네. 야 요새 용 선생 와저리 때깔이 좋네. 때깔 좋으셨어요 오늘 보니까. 예. 그 때깔이 있죠. 근데 오랜만에 딱 봤는데 그 친구가 때깔이 좋나 하죠. 그 때깔이라는 것도 이 진동이에요. 뭐 사람이 뭐 진동거리니까 그게 때깔로서 많이 나타나고 자기 자신을 뭔가 볼 때 있죠.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할 때 자기 거울에 얼굴 한번 딱 보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때깔이 안 좋나 싶으면 투자하지 말고 조금 더 안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상법으로 간상학적으로 보면 어디를 많이 보냐 입술을 많이 봐요. 먹는 거 의식주죠. 예. 먹고 마시는 공간이죠. 그럼 여기 항상 반들반들해야 되겠네. 이게 보통 우리가 손님들 감정할 때 투자 문의를 물으러 왔다 이러면 이제 입술을 많이 봐요. 간상학적으로 입술을 딱 보는 거예요.
찹스틱 바르고 그랬다. 입술이 뭔가 이렇게 쌤처럼 지금 막 화장 안 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딱 봤는데 아 뭘 살려고 하다 이러면 안 보는 척하면서 입술만 딱 보는 거예요. 얼굴에 상이라는 건 뭐냐면 바짝바짝 말라 있고 그걸 만든다는 거네. 그거예요. 내 생년월일시의 사주팔자가 얼굴에 드러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이것도 식상이라거든요. 말하는 거, 입술 모양, 그 다음에 집의 부엌의 상태, 이게 투자에 대한 모양, 그 다음에 신발, 네, 그 다음에 옷을 입는 것도 있죠. 그래서 내 몸새가 중요하다는 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조짐을 잘 봐야 돼요. 그게 에너지라는 건 자꾸 쌓이고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좋은 컨디션 상태에 있다라는 거는 이미 상으로 나타나요. 좋은 컨디션 상태에서 오늘 저희 상태는 어떤가요?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컨디션 상태. 자, 보세요. 이게 과학적입니다. 생년월일시라는 게 그 사람의 상으로 드러난 데 있죠. 자, 사주팔자라는 게 그 사람 상으로 드러난다는 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이 매문새가 반듯하면 사주팔자를 안 봐도 뭔지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징조가 되겠죠. 내 아는 손님은 예. 이렇게 차 있잖아. 예. 차 같은 것도 상태 깨끗하게 우리가 부동산 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차를 몰고 다니까 차 상태가 깨끗하냐 아니면 더러웠냐 그런 걸로도 그 사람의 준비 상태를 보더라고요. 그렇죠. 용 선생 지금 차가 지금 14년이 돼도 얼마나 깨끗합니까? 오, 준비됐다. 근데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깔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이 개념이 아니고 항상 평소에, 정돈하게. 그렇죠. 그게 뭔가 내가 어떠한 일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소에 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뭘 사람이 애 키우고 밥하고 뭐 하다 보면 뭐 화장도 무조건 해라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어떤 중요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는 평소에 몸가짐을 반듯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입에서 욕이라도 안 해야 돼요. 욕이죠. 그냥 뭐 오면 뭐 무의식적으로 형아 뭐 하는 애도 있어요. 엄마 하면서 막 욕을 입에서 달리듯이. 안 되죠. 예, 그런 것도 굉장히 그 에너지 자체가 이 사람 뭔지 모르겠는데 간제 시비가 들어오는 걸로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점학으로 접근하는 논리도 되지만 평소에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손님을 받아봐도 있죠. 예, 드레스 코디가 딱 된 거랑 저한테 대하는 태도나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행동이 남달라요. 어느 정도 투자든 뭔가가 이게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로 재력이 좀 있거나 저는 투자를 하든 뭐 자, 집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모양새 자체가 있죠. 아, 이 집안이 가정이 좀 편안하겠다. 아, 뭔가 이 집안이 좀 시끄럽겠다라는 게 말과 행동과 이런 게 딱 봤을 때 있죠.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같이 부동산의 투자에 관련된 거라든지 부동산을 하나의 재테크 수단, 월급 재산 갖고 집 사고 뭘 하고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되죠. 요즘은 어쨌든 자기가 재테크를 하는 거는 하나의 그 사회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경제력을 쌓아간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명리학에서는 그런 거예요. 항상 옷 매몸새 1,000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라도 돈을 아끼는 거. 예, 그러고 정돈된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 자리를 잘 개고 그 다음에 부엌을 깨끗하게 쓰고 화장실 깨끗하게 쓰고 신발 꾸게 신지 않고 그런 식으로 기본에 충실하라. 예, 어떠한 중요한 일에 그게 진짜 이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그 보세요. 그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든지 준비가 되고 정돈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 역학에서도 매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모든 것을 다 설명은 못해도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는 행동이나 말하는 습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습관이죠. 그 습관의 누적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습관의 누적이 한때는 돈을 벌었으나 결국은 힘든 가정으로 털어먹는다는 거예요. 아, 저 양반은 반드시 호주머니에 돈을 꽉 채우는 세월도 있으나
한 푼도 안 남는 세월도 온다라는 게 그거는 팔자를 안 보고 딱 보고 차 한 잔 마시고 옷 매무새고 말만 몇 마디 나눠봐도 있죠. 삼자의 관점에서만 딱 봐도 나와요. 무섭다. 그게 뭐 십몇 년 동안 이 업을 하면서 한번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딱 나온다니까. 실제 성공한 사람들이나 저도 이제 주변에 병원장님이라든지 건물주라든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그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매너가 좋아요. 세상은 정직하게 돌아갑니다. 역하게 논리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네, 착하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좋은 날이 온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할 게 많아지네요. 나이 때깔을 좋게 하자. 예, 때깔. 주변 정리 정도는 잘하자.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더 뵐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